자, 우리가 다음 학생 미분법에서 이제 미분계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하기 전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델 x분의 델 y, 우리가 델 x라고 하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우리가 1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가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a 더하기 h가 있다고 해보자. 자, 얘가 y는 fx가 되고 그럼 여기가 fa, 여기가 f의 a 더하기 h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 점의 좌표는 a, fa가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h, f의 a 더하기 h가 된다. 그러면은 x 증가량은 어떻게 돼? x 증가량은 이거 빼기 이거, 그죠?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거. 그다음에 y 증가량은 f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고 그러면은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자, 우리가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거리다라고 하면, 움직인 거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가 뭐였죠? 속도였죠, 속도.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시간분의 거리하면 평균 속도가 되겠죠. 평균 속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주에서 서울까지 100km인데 속도를 50km/s의 속도로 갔다. 그러면 2시간이 걸렸겠죠, 그죠? 이걸로 가면 안 되지. 이거는 시간이고 100km를 2시간에 걸려서 갔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다? 50km/s가 된다. 이렇게. 요거는 평균 변화율. 만약에 x 증가량이 시간의 변화율, y 증가량이 이동 거리다라고 하면은 그럼 평균 속도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자. 순간 변화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를 만약에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여기 t라고 할까? 그러면 우리가 요 시간에서 요 시간까지 시간 변화율분의 위치의 변화율을 하면은 속도가 되는데, 평균 속도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요 간격을 좁혀보자. 요 간격을 좁혀보면은 그러면 순간 변화율, 그럼 순간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지? 승환아? a와 a 더하기 h 요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더라? 지금은 요 간격이 h잖아, 그치? 여기는 a고 여기는 a 더하기 h니까 여기가 h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좁혀야 돼. 그러면 뭘 쓰면 될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기가 있잖아. 현정아 뭐가 있었죠? 저 리미트가 있잖아.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낼까? h가 어디로 바꿔지면? 현정아? h가 어디로 바꿔지면 이 거리가 바꿔질까요? 그렇지, 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렇죠?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이게 바로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었죠, 그죠? 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곳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죠? 기하학적 의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으로는 뭐예요?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야. 평균 변화율은.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이 점에서의 뭐랑 똑같다? 단위야?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x는 a에서의 무엇과 똑같지?
뭐랑 똑같았죠? 희수야 뭐랑 똑같았지? 이거 우리 이거는 배운 지 얼마 안 했잖아 우리 수트는. 근데 승환아 뭐랑 똑같지? 아니 기하학적인 의미로. 무슨 기울기? 무슨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접선의 기울기 그죠?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왜? 만약에 h가 가까워져서 여기가 h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지 그죠? 만약에 h가 더 작아졌어?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변한다 그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에 점점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f'a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f'a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fa. 이것도 우리가 f'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었죠? 여기가 a야, 여기가 x고,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fx가 되겠다. 자, 그러면 x가 a로 다가가니까 x가 점점 여기로 다가가겠다, 그죠? 그럼 요 점은 고정돼 있고, 요 점이 점점 이쪽으로 가겠다, 그죠? 그러면은 x가 a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a에서의 순간 변화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미분계수 방안식 요거랑 요거는 우리가 외워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거나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나가갈 때 x-a분의 fx-fa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요것이 존재. 그럼 요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x는 a에서의 무슨 값이 존재한다? 만약에 요것이 뭐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x는 a에서 fx가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승환아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값? 그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였더라? 종범아?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그렇지. 정확한과 옥한이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정확한과 옥한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라 그래.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를 하면은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에 fx-a, fa 요것을 우리가 좌미분계수라.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자비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x는 a에서 매끄러운 곡선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자, y는 절대값 x가 있다고 하자. 이걸 우리가 fx라고 하면은 그러면 fx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되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0에서의 우미분계수. 그러면 우리가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여기에 0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f0은 0이죠? 함수 값이니까 여기다 0 대표하면 0이 된다. 그러면 fx는 그럼 x가 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다가갈 때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죠? x가 돼야 되겠다. 그럼 x와 x가 약분된다. 그죠? 그래서 1이 되겠죠? 자, 좌미분계수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은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좌미분계수 x 빼기 0은 x가 되고 f0은 아까 0이었죠? 그럼 fx는 뭘 쓰면 돼? 0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x를 써서 여기가 약분되네?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우미분계수가 1이고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겠다. 그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뾰족하다. 그죠? 왜? 우미분계수가 1이고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점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그지? 그러니까 뾰족하다. 그죠? 그래서 매끄러워야 우리가 미분 가능한데 여기서는 뾰족하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x는 0에서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명제가 또 하나 있는데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무엇이다? 희수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무엇이다? 그렇죠. 연속이다. 연속이다라는 연속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분 공식 한번 볼까요? 미분 공식. 자, 우선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현정아, 상수 미분하면 뭐가 됐었죠? 0이 된다. 그죠? 그 다음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죠? n의 x n-제곱이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를 미분 cfx를 미분하면 그럼 얘는 상수니까 c는 그대로 놔두고 f'x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를 미분하면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도 미분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 gx 곱해져 있는 것을 미분하면 이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게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개짜리도 fx, gx, hx 이것도 미분하면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대로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세 번째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 그럼 만약에 4개 있고 5개 있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의 n제곱이다. 요거를 한번 미분해볼까? 우리가 요거를 미분할 때는 건미분과 속미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건미분과 속미분을 해줘야 돼. 겉에서 먼저 미분하면 우리가 요거 미분할 때처럼 얘가 앞에서 곱해지고 ax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지수에서 하나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속미분. 요 안에 들어가서 요것을 미분해줘야 돼. 요거 미분하면 a가 되니까 그 속미분한 것을 여기다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함수의 활용을 한번 넘어가 보자.
도함수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아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뭐를 의미한다? 희수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x는 a에서의 무엇과 똑같다? 접선의,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세 가지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러면 기울기는 f'a가 돼야 되겠다, 그죠?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고, 요 점을 지나니까 y 빼기 y좌표 기울기 x 빼기 x좌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게 끝이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m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승원아,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그럼 여기를 t라고 잡을까? 그러면 t, ft가 되고, 기울기는 f't인데 요거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되죠? 그게 바로 뭐다? m이다. 그럼 이건 주어진 거니까, 그죠?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t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럼 t 값을 구하면 접점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기울기는 주어졌고 접점 구했고, 그러면 y 빼기 y좌표 y 빼기 y좌표 기울기 x 빼기 x좌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 a, b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요거 구하려면 중범은 어떻게 구해줘야 되지?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줘야 돼? 접점. 이것도 접점을 미지수로 놓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t, ft라고 놓고, 그럼 t점에서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f't가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y 빼기 y좌표 기울기 x 빼기 x좌표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정보는? 그렇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죠? 여기다가 a, b를 지나니까 얘가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다. b-ft f't에 a-t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t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두 개 볼 수 있으면 여기서 t 값이 두 개가 나와. 만약에 여기서 세 개를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t 값이 세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이건 다 잊어버렸겠지, 그지? 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우리가 외워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FA와 FB가 같을 때, F'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A와 FB가 똑같다. FA와 FB가 똑같다. 그죠?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럽게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C가 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롤의 정리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자, fx가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사라집니다. FA와 FB가 같지 않아도 돼. 자, 그랬을 때 뭐를 만족하는? B-A분의 FB-FA가 F'C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FA, 여기가 FB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를 나타낸다? 현정아, 얘는 뭐를 나타내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뭐를 나타낼까요? 그렇죠.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요것이랑 똑같은 뭐를 만드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재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하고 여긴 두 개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예전에 우리가 사이값 정리처럼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 왜냐면 쓰임새가 보통 우리가 이거는 증명할 때 많이 쓰거든. 노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증명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 요거를 외워놔야 돼. 외워놔야지 우리가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 증가와 감소. 자,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f'x는 다이 어때야 되지?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해. 우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죠? 패턴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거 뭐 미적분에서는 위로 볼록, 뭐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f'x가 어때야 되지, 다이야? 틀렸습니다. 승환아 왜 틀렸을까? 등호가 들어가.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떨 때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는지가 되게 헷갈린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기억하자. 자, 증가라는 말 표현이 나오면 뭘 떠올리자? 이 x세제곱의 y는 x세제곱. 이 그래프를 떠올리자. 왜냐면은 얘는 증가한단 말이야. 그죠? 증가하는데 뭐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하니까 이걸 떠올려. 그러면은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감소하면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감소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떠올려서 여기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거를 떠올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0 되는 값이 존재하겠다. 그치? 따라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은 자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참인 명제인데 이것의 역은 거짓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구간에서 fx는 이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죠, 그죠?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왜 거짓이냐? 반대가 있어요. 어떤 경우? 0인 경우. 그죠? f'x가 0이면 어떤 함수가 돼?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는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떠올려서 등호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이고 fa는 극대값이다. 우리가 흔히 극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극대, 얘가 극소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극대의 정의는 바로 이거야.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극대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fa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소가 되고 fa가 극소값이 되겠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 함수값이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이 그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이 근처보다 a의 근처. 그럼 근처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 정해져 있진 않은데 아주 좁은 범위야. 아주 좁은 범위. 얼마큼 좁아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좁아야 돼. 그런 범위에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가 되고 fa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여기가 A, B, C, D 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A에서는 종범 어때? A에서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는 상수함수야? 자, 극대입니다. 극대입니다. 왜? FA가 이 값이잖아. FA가 이쪽보다는 크죠? 이쪽이랑 같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잖아. 극대가 됩니다. 극대. B에서는 어떨까? 종범은 극소가 돼야 되겠다. C에서는 극대가 되겠다. 승환아, D에서는 어떨까? D에서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극대입니다. 극대. 왜? FA가 여기 이 함수값이라고 했잖아. 함수값. 함수값이니까 뭘 봐야 돼? 색칠된 걸 봐야죠. 여기를 보면 안 돼. 여기는 극한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에서는 어떨까? 승환아? 2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여기보다는 작고 여기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이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극대 극소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투에서는 우리가 뭘 주로 다루느냐?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 그럼 미분 가능하다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매끄럽게 그려져야 된다. 그죠? 매끄럽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가 된다. 그죠?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잡아보자. 자, 그럼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가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수야? A와 B에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현정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미분계수가? 그렇죠. 둘 다 미분계수가 0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F'A가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F'B도 0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극대 극소를 가질 조건.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돼. 왜냐? 아까 우리가 3차 함수 그렸을 때 여기도 미분계수 0이잖아. 그죠? 여기 미분계수 0이고 여기도 미분계수 0이야. 근데 여기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다이야. 요 점에서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쪽보다는 작고 이쪽보다는 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 극소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극대 극소가 되느냐? 두 번째는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죠? 이렇게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래프가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킬러 문제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꼭 나와.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최고차이 계수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걸 미분하면 이거 F'(x라고 할게요. x라고 하고 그러면은 3a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된다. 그럼 우리가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해가 몇 가지가 있을까? 종범아이는 2차 방정식이 되네? 는 0이라고 써주면 그럼 얘는 해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개밖에 없어? 세 가지 아니야? 세 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일 때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진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 그죠?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져? 안 만나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죠? 안 만나게. 자, 그럼 우리가 F'X를 기준으로 fx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F'X가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잖아. 그치? 그러면 fx는 어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다. 그죠? 자, 이때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때도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근데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네? 그럼 뭐가 되나요? 증가하다가 증가한다. 그죠? 증가하다가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접선의 길기가 얼마가 되나요? 0이 된다. 그죠? 왜? F'X가 요 점에서 0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 되는 값이 없지만, 0 되는 값은 없지만,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다, 그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얘는 접선의 길이가 0인데, 얘는 접선의 길이가 0보다 크다, 그죠? 왜? 요 값이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0보다 크다. 이렇게 3차함수의 그래프는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3차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 우선 여기 보면은 그럼 얘는 극대가 하나, 그죠? 극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극대 극소가 없어, 그지?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3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구해보자. 그러면 3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함수 우리가 뭐라 그래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 그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뭐예요? 이 두 가지다, 그죠?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건 공식처럼 우리가 알아놔야 돼.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자. 극값을 가질 조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만 극값을 가져요? 얘만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줘야 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외워놓으셔야 돼요. 3차 함수, 4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는 수능에서 꼭 나와.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 4차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함수의 그래프는 이것도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럼 이거 fx라고 하고 미분하면은 4ax 세제곱 더하기 3b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b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0이라고 하면은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가지가 있을까? 승환아.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가지가 있겠니? 3차 방정식은 세 가지? 우선 서로 다른 세식은 있겠죠? 서로 다른 세식은 또 뭐가 있느냐?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있겠다.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어근. 또 뭐가 있느냐? 삼중근.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이라는 얘기는 이 3차 함수가 세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x축과 세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가지려면 한 점에서는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알파 프라임 x를 그리는 거야.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어근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중근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y는 x세제곱 이렇게 그랬었죠, 그죠? y는 x세제곱. 만약에 y는 x-1의 세제곱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2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바로 x-1의 세제곱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 근일 때, 그죠? 요거는 어떤 근일 때? 중근일 때. 그죠? 이렇게 만나는 건 중근일 때. 엄밀하게 말하면 짝수 중근일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건 어떨 때? 홀수 중근일 때. 이때가 되겠다. 그죠? 자, 이것도 그럼 우리가 0되는 값을 기준으로 fx를 그려보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소, 증가가 됩니다. 자, 이때도 0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감소, 증가가 돼야 되겠죠.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그죠? 자, 이때도 0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릴 건데 여기도 한번 잡아보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면 감소, 증가가 된다. 그럼 어떤 차이냐?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하겠다. 그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4차 함수는 4가지. 외우기 쉽다. 그죠? 3차 함수는 그래프가 3가지, 4차 함수는 4가지. 자, 그래서 요거는 극대가 하나, 극소가 2개가 된다. 요거는 극소가 하나 있고요. 요것도 극소가 하나 있고요. 요것도 극소가 하나 있다. 그럼 4차 함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4차 함수는 물론 이게 지금 최고 차이의 수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그린 거야.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여기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만약에 최고 차이가 0보다 작으면.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a가 0보다 클 때 4차 함수가 a가 0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극대값 가는 거는 얘밖에 없다. 그치? 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관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실관을 가져야 돼. 그럼 만약에 f'x가 x-a에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0 되는 값을 찾아서 조립제법을 써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gx라고 나눠볼까? 자, 그러면 얘를 gx라고 나눠보자.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gx의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려면 희수야, gx의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우선 여기 실근이 하나 있다, 그죠? a라는 실근이 하나 있으니까 그럼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겠니? 0보다 0보다 커야 되겠다, 그지? 왜냐면 0보다 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1번이라고 썼어요?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현정아, 어떤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뭐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얘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야 되는데 얘를 근으로 가지면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가 돼버리죠. 왜냐면 a가 중근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래서 GA가 0이 아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 0보다 클 때 그때 값을 다시 조금 구하라 라고 하면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분을 가져야 되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그럼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 2차식은 A를 그대로 가지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4차 함수가 그때 값을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그때 값을 가질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우리가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만약에 f'x를 구했어. 그러면 x-1에 x 플러스 2에 x-3이 나왔어. 우리가 요걸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죠.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1과 3일 때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0 되는 값을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사이사이에다 우리가 뭘 표시해야 돼? 증가함수 표시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봐.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야. 자, 얘는 3보다 클 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다이야.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합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여기는 꼬리가 올라가요. 왜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 꼬리가 올라갈까? 이건 뭐가 되나요? 정보만 이거 뭐가 될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빼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x제곱. 네. 이건 뭐가 될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그렇죠. 무한대가 된다. 그렇죠. 왜냐? 얘가 아무리 커도 무한대로 갈 때는 얘가 결국엔 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무한대가 돼. 그러니까 꼬리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중근이 아니죠, 다? 그러면 뭐가 되죠? 바뀌죠, 증가함수가. 그러면 마이너스 1 때 극소, 1일 때 극대, 3일 때 극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요거 우리가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는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극소값, 1 대입한 값이 극대값, 3 대입한 값이 극소값이 되겠다, 그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죠? 그럼 무조건 0 나오죠, 그죠? fx에다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차수. 함수의 최대차수는 우리가 그래프만 그리면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함수의 최대차수를 구하는데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fx를 미분해서 부호를 조사해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감소하고 3보다 클 때 증가해.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다. x가 0부터 5까지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 0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증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감소, 3일 때는 3보다 클 때는 증가해. 그럼 여기서 극소값은 뭐가 될까? 승환아, 극소값은 뭐가 될까? F3이 극소값이 되겠다. 왜? 0과 5 사이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F3이 될 거고, 최대값은 이거는 몰라.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죠. 그래서 F0 중에서 F0과 F5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다. 그죠? 뭐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다. 만약에 똑같으면 둘 다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굳이 뭐 그래프까지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자, 우리가 여기서 fx가 3차함수 fx가 있는데 만약에 극대값과 극소값 존재한다고 해보자.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죠? 극대값은 플러스, 극소값은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때는 서로 다른 세 식을 해갑니다. 두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는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둘 다 플러스.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죠. 그럼 이때는 근이 몇 개가 돼? 근이 한 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그래프 활용을 해보면 자, fx는 gx 요것의 실근의 개수 요거는 y는 fx와 y는 gx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죠.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와 똑같고 근데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k가 0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실근의 개수를 k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얘를 절로 이항하죠. 그죠?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5x와 k를 여기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k값에 따라서 근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가 k면 얘는 실근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k가 이렇게 되면 얘는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이렇게 되면은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고 또 이렇게 되면 근이 하나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미지수가 상수에만 하나 있으면 그것만 따로 떼놓고 여기 그래프 그려서 k값은 커지면 올라가고 작아지면 내려가니까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근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 요곳에 해는 어떻게 되죠? y는 fx가 y는 0. 이게 우리가 x축이죠. 그죠? y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바로 이곳에 해가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얘가 y는 fx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fx의 그래프가 y는 0,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그 위에 있는 범위니까 이때와 이때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또는 x가 감마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의 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의 해는 요게 fx고 요게 g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돼야 되겠다. 그럼 fx가 위에 있는 범위니까 하얀색이 위에 있는 범위 여기와 여기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여긴 등호 있으니까 등호 써줘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x는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요 구간이니까.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fx가
요것일 조건. 어떤 구간에서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 뭐냐? 이 구간에서 fx의 무엇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희수야 뭐가? 어떤 구간에서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그러면 그 구간에서 fx의 무엇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시간 다 됐네 벌써? 현정아 뭐가 들어가야 될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왜?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구간에서 f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구간에서 fx의 뭐가? 최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가 요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 이거 시간에 따른 위치라고 해요. 자,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수투에서 다루는 운동은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그래서 방향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와 속력은 다르죠? 속도는 뭐가 속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속도의 최대값을 구하라,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달라요. 그럼 속력은 뭐예요?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야. 그죠? 그래서 속도가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속도가 얘는 1이야. 자, 그러면 V1과 V2 속도는 누가 더 커요? 속도는 누가 더 커요? V2. 속력은 누가 더 커요? V1이죠. 왜? 속력은 절대값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이고 얘는 1이니까 속력은 V1이 더 크다. 그치? 여기까지 하잖아. 아, 숙제. 우리 숙제는 방학이 아니지. 방학은 아니지만 끝까지 하자. 그래서 127쪽까지 설날이니까 127쪽까지 쓰자.